지금 서정욱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한동훈 국힘 네. 대표가 부산 금정구청장 유세 현장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네.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나는 윤 대통령과 다른 노선을 가겠다라는 독자적인 어떤 선긋기로 그렇죠. 봐야 되는 건가? 선긋기인데 근데 비겁한 선긋기지. 아 본인이 있을 때는 생각 안 하고 예전에요? 뭐 그 부분은 예. 뭐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예. 흔히 하는 비판이고요. 실제로 인적 쇄신 대상은 김건희 씨지. 김건희 씨는 쇄신 못하면서 무슨 뭐 주위 사람들을 쇄신해요. 핵심은 김건희다. 당연하죠. 십상시가 왕이 없는데 십상시가 존재합니까? 내시는 왕이 있어야 존재하는 게 내시예요. 예. 그 왕이 누굽니까? 김건희 대왕 마마 아니십니까? 김건희 대왕 마마를 인적 쇄신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지. 무슨 뭐 십상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있어. 만약에 선긋기를 하려면 더 센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김건희 여사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우리 한겨레 신문의 네. 그 대기자 성한용 선배, 대기한다는 대기 아닙니다. 큰 대자, 네. 큰 기자님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해결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은 근신설, 유배설, 수사설 네.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좀 더 재미를 붙여서 어떤 분들은 이혼설, 망명설까지 이렇게 들고 나오거든요. 최소한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하려면 김건희 수사설을 내야죠. 법 앞에 공정하게 수사받아라 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이게 제대로 김건희 여사를 저격하는 거고 예. 스스로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 못 꺼내놓고 뭐 무슨 십상시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아니 그 녹취 파일 김대남 씨 네네. 그 내용에 따르면 무릎 꿇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네. 실질적으로 진짜 육체적으로 무릎을 꿇었는지 안 꿇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표현에는 그런 게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 발언을 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독자 노선을 탄 것 같긴 한데 더 센 발언들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국민들이 거기에 반응을 할 것이다. 네네. 그리고 친한계 의원들도 거기에 그 메시지에 중점을 둬서 모일 것이다. 지금 10월 18일 날 예.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예. 그 전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할 건지 아니면은 불기소로 사건 종결할 건지 거의 불기소 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기는 그렇죠. 해요. 불기소 쪽으로 예. 간다면은 저는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와 갈라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특검 쪽으로 무게를 싣고 특검해야 한다. 특검 쪽으로 무게 실지는 않죠.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늘 윤석열 밑에 20년 있다가 네. 한 방에 갑자기 머리 쳐들고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요. 주위에서 이제 안개 피우고 바람 피우는 거죠. 친한 의원들 통해 가지고 사과하라, 수사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낼 것이다. 본인은 계속해서 이 김건희 씨, 윤석열 대통령과 타협점 모색 이런 것들을 저는 모색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 것이다. 그 뭐 전략적인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간이 작아요. 간이 콩알만 하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한꺼번에 쉽게 덤벼들지 못해요. 진짜 그 말씀에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게 뭐냐면 친한계로 분류되는 그 국힘 신지호 그 부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라디오에 오늘 출연을 해서 김여사 라인 그러니까 한남동 라인에 대해서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고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비판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과의 독대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다음 주 초에. 그 자리에서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김 여사의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해달라. 근신론이네. 네, 도이치모터스 검찰 수사 처분과 관련한 얘기.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약간 군불대기식으로 이렇게 좀 몰아간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근데 이 독대가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원할까요? 저는 한동훈 대표 부담일 거라고 봐요. 계속 본인은 독대 얘기를 독대는 10월 2일까지 밥 안 줄 때 이야기했던 이야기고. 일단 한번 그렇죠. 봤으니까. 아니요. 10월 2일 날 그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간사 등만 만나고 한동훈 대표는 안 만났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밥을 안 주니까 기분 나쁘니까 나도 독대하고 싶다 했는데 그 뒤에 명태균 김건희가 터졌단 말이에요. 이 상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을 오히려 겁니다. 이제 상황이 그 전에는 제가 짐작컨대
김건희 여사 건 눈 감아 줄 테니까 우리가 당에서 특검 들어오는 거 막아줄 테니까 의대 정원 문제라든가 사회적 이슈를 내가 주도해서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는 이런 딜을 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이 방어도 못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독대하는 게 별로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부담스럽죠. 네. 그럼 이런 의제가 다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독대를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공식적으로 오픈된 상황에서 독대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처럼 입장 정리에 가서 네. 통보해버리는 식. 왜? 어차피 윤석열은 안 받을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한동훈 편이 되는데. 그러니까 네. 갑자기 저도 이분이 국힘에서 나오셨나 갑자기 그 생각. 서정욱하고 통화했던데. 네. 제대로 오신 거죠? 지금? 맞습니다. 예.